자, 이렇게 네이션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이션이라는 그 용어가 그만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면인데, 그 중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네이션을 바라보는 관점, 그 학자들의 관점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네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것을 구별을 해봤는데, 첫째는 원초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프라이모디얼리즘이라는 관점인데, 예를 들자면은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느껴지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인, 코리안,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코리안은 단군의 자손이다. 4,000년 전에 그 신화적인 인물인 단군의 자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게 원초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이션이라는 것, 뭐 민족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이것은 그냥 자명한 거죠. 그냥 태어나면서 그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집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단은 어떠한 그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정말로 믿는 그러한 입장이 원초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계에도 그 원초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네이션을 접근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그 조선 상고사라는 그 책에서 단군 조선, 부여, 고구려 그런 고대 민족 집단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 즉 우리와 저들의 투쟁이다.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거기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달리 무슨 어떤 그 특별한 그러한 그 사고라기보다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은 근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스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네이션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네이션은 그것을 태어나게 만든 그 선행하는 집단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네이션의 그 집단의 그 바탕, 배경을 막 따지고 올라가 본다 한들 그 과거 그 고대까지 올라가서 어떤 특정 집단하고 지금의 네이션 사이에는 특별한 그러한 연속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이 입장을 근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네이션은 근대의 산물이고, 전근대에 존재하던 그 종족 집단, 에스닉 집단,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는 그 전근대에 존재하던 그와 같은 집단과는 연속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 근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네스트 르낭이라는 19세기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네이션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짤막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한 네이션의 존재는 뭐 불어로 쓴 거니까 나시옹, 한 나시옹의 존재는 나날이 행하는 국민 투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이션이 옛날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단일 집단이거나 네이션에 소속된 것이 그렇게 자명한 게 아니라, 네이션에 소속되는 거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성, 이것을 강조를 하는
그런 점에서 르낭은 이 근대주의적인 네이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19세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네스트 겔너라는 또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바로 네이션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바로 그 말을 한 사람입니다. 어네스트 겔너의 겔너는 이런 말을 하면서 에스토니아의 예를 드는데요. 우리 에스토니아 그러면은 그 발트해 연안에 있는 국가로서 소련방으로부터 탈퇴를 해서 독립국이 된 나라죠. 과거에 소련방의 공화국으로 있었다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 독립을 했죠. 그 에스토니아의 언어가 우리는 그 유럽의 다른 인근 국가의 언어와는 매우 구별되는 피노 우그리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른 그 민족하고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네스 겔너는 말이죠. 그 에스토니아 네이션이 옛날부터 그렇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자의식이 강한 그러한 집단이 아니고 20세기 들어와 가지고선 갑자기 어떤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막 박물관을 만들고 유물들을 수집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네이션을 구성해냈다는 것이죠, 새로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아무튼 어네스 겔너는 그러한 그 주장을 펼쳤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선행해서 겔너가 출간한 책으로 유명한 책으로서 Nations and National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서 또 하나 유명한 사람으로서 에릭 홉스보움이 있습니다. 박수주의 역사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 책의 에릭 홉스보움의 이 책의 제목이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1780년 이후에 민족과 민족주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겔너의 책하고 좀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겔너의 책은 Nations and Nationalism이고 홉스보움의 책은 그 뒤에 since 1780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서 좀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겔너와 홉스보움은 서로 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홉스보움은 전근대의 민족을 프로토네이션, 전근대에도 뭐 네이션과 유사한 그러한 집단이 있었다. 그것을 프로토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학계에서 이것을 원민족이라고 번역한 예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네이션하고 전근대의 그 프로토네이션이라는 집단하고 오늘날 근대의 그 네이션과는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네이션, 근대의 네이션이라는 것은 근대의 여러 사회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선 뭐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사회 변화에 입각해 가지고선 새로이 만들어진 그러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근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대주의적 관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유명한 학자로서 특히 근래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으로서 베네딕트 앤더슨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그 저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라는 저 책이죠. 네이션은 상상의 공동체다. 그런 말 요즘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션이라는 것이 자명한 것,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냥 바로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선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집단, 그리고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연속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어느 단계, 어느 역사 단계에서 이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집단이다. 그것을 이 앤더슨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앤더슨은 그 네이션의 형성에 있어서
그 인쇄술의 발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훨씬 넓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그 전에 과거에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국지적인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좁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넓은 지금의 오늘날의 그 근대 국가를 이루는 공동체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근대주의적 관점을 쭉 살펴봤는데, 이 근대주의적 관점을 표방하는 그러한 그 학자들은 대략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이 근대적인 정치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근대 국가의 형성, 이런 것들이 그 네이션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바탕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로, 그 배경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세 번째 관점은 종족적 상징적 접근, ethno-symbolic approach로 불리어지는 그러한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는 네이션은 배꼽을 가지고 있다. 아까 그 어네스트 겔너를 비롯한 근대주의자들은 네이션은 배꼽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네이션은 배꼽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네이션의 종족적 배경, 에스닉한 배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것들을 공통으로 하는 그러한 집단이 네이션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인 철학, 이념 이런 것보다는 이런 혈통,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 공유한다고 스스로 그런 것에 바탕을 둔 정체성을 형성해 온 그러한 집단이 네이션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네이션이라는 용어의 라틴어 그 유래, 그러니까 고대 그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그 나티오라는 그 말에는 그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리스어 에스노스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나티오는 근대로 오면서 근대의 그 네이션이 되면서 반드시 혈통이나 언어나 문화 이런 것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국가를 구성하는 집단, 그 국민의 집단으로서 그런 의미를 또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근래에 와서는 특히 국가와도 동일시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용어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그리스어의 그 에스노스는 그러한 식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질 않고 여전히 어떤 혈통을 바탕에 두고 있는 집단으로 그렇게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에스니라든가 에스닉 그룹이라든가 그런 말이 그러한 것을 뜻하죠. 혈통뿐만이 아니라 언어도 같이 쓰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런 동질성이 있는 집단으로 에스닉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그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바로 그러한 그 에스닉한 요소들이 그 네이션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 앤토니 스미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앤토니 스미스가 굉장히 많은 그 저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네이션의 그 종족적 기원,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앤토니 스미스는 오늘날의 네이션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배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잉태해낸 그 선행 집단이 있다. 그리고 그 선행 집단이 바로 그 에스니라는 것이죠. 그 에스니의 요소들, 그 종족 집단의 요소들을 보자면은
같은 집단의 호칭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혈통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혈통을 진짜로 같이 했다기보다는 혈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유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화와 구별되는 공유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정 장소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백두산이다, 뭐 이런 연관성,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그 강한 어떤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한 그 에스닉한 집단의 바탕을 두고 오늘날의 그 네이션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것이지, 그 네이션이 근대적인 역사 변동, 사회 변동에 의해 가지고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앤토니 스미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에 속하는 그러한 학자로 또 알려진 사람이 이 워커 코너라는 학자인데, 이 코너는 그 에스노 내셔널리즘, 종족적 내셔널리즘이라는 그러한 그 저서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네이션은 결국은 혈통을 같이 한다는 믿음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아까 그 앤토니 스미스가 그 에스닉한 요소들, 몇 가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너는 그 중에서도 특히 혈통을 같이 한다는 믿음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셔널리즘은 에스노 내셔널리즘이다 라는 것을 그 코너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또 이 아자 가트라는 이스라엘 학자가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옹호하는 그러한 그 저서를 남겼는데, 제목 자체가 네이션스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네이션은 그냥 네이션이라고 하겠다고 해놓고도 이것을 민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네이션은 친밀감, 정체성, 연대감으로 맺어진 정치 공동체, 그리고 문화와 친족 감정, 혈통을 공유한다는 뭐 그거하고도 같은 뜻이겠죠. 친족 감정으로 정의되는 한 인족, 하나의 그 인간 집단과 하나의 국가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집단이 바로 네이션이다. 그러니까는 네이션은 정치 공동체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그러한 집단이긴 하지만, 그 집단의 바탕에는 친족 감정, 뭐 혈통을 공유한다는 믿음, 그리고 문화를 공유한다는 믿음, 그리고 친밀감, 동질성, 연대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앤토니 스미스의 그 네이션 개념하고 상당히 통하는 개념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은 이 네이션 스테이트를 보는 관점에서도 뭔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 이것을 우리는 뭐 민족 국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국민 국가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네이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 이것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모든 근대 국가를 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들, 특히 앤토니 스미스하고 아까 본 그 워커 코너의 경우에는 이 네이션 스테이트하고 내셔널 스테이트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내셔널 스테이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네이션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그러한 경우만을 우리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해야 되고, 많은 이 네이션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그러한 상황은 그건 내셔널 스테이트라고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폴란드의 경우에는 폴란드의 폴란드인들은 동질적인 하나의 그 에스닉한 그러한 그 종족적인 그러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고, 다른 집단하고 구별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경우에는 그거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는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그러한 종족들이 모여가지고서 만들어낸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것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없고 내셔널 스테이트라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한국의 경우는 당연히 그냥 네이션 스테이트의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 관점에 따르게 된다면은요. 자, 그런데 이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취하는 사람들하고 그 원초주의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둘은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초주의, 아까 그 프라이모디얼리즘, 원초주의를 취하는 그러한 그 원초주의의 관점을 보자면은 그 관점은 진짜로 하나의 집단이 조상을 진짜로 같이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 한국인은 이 단군의 자손이다. 자, 우리 북한에 가면은 거기 단군묘가 있다고 하잖아요. 단군이 정말 실제 하는 인물이었고 그 단군의 자손이다.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또 단군의 그 유해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단군 묘를 만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네이션은 그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집단이다라는 그걸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종족적 상징적 접근이고 그런 점에서 원초주의 그거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실제로 그러한 믿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종족적 상징적 접근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네이션이라는 것이 형성됐다라는 제3자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뭐 원초주의와 종족적 상징적 접근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뭐 원초주의는 뭐 학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고 근대주의적 관점하고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이 네이션을 바라보는 그런 학문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6년에 앤토니 스미스하고 어네스트 겔너가 논쟁을 했는데 그 워릭 대학, 영국의 워릭 대학에서 논쟁을 벌인 게 있어서 그걸 워릭 논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어네스트 겔너, 근대주의를 대표하는 어네스트 겔너가 지금 종족적 상징적 접근을 대표하는 앤토니 스미스의 스승이었어요. 스승과 제자 간의 논쟁인데 이 논쟁이 네이션스 앤 내셔널리즘이라는 이 분야의 유명한 그 저널에 나와 있어서 그 저널을 그 해당 논문들을 읽어보면은 이 두 관점이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가를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